같은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성분에 8차 고조파와 60차 고조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8UPR을 가진 성분은 한 UPR 간의 간격이 45도가 되고 60UPR을 가진 성분은 한 UPR의 간격이 6도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15UPR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15UPR은 한 UPR의 각도가 24도입니다. 따라서 24도보다 더 큰 성분, 즉 8UPR에 해당하는 성분은 평가가 되고 50UPR에 해당하는 성분, 즉 24도보다 작은 간격을 가진 이 6도의 간격, 이것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진원도는 8차 고조파 8UPR을 가진 성분만 평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15에서 50UPR을 가진 대역 필터라고 한다면 여기가 15고 여기가 500입니다. 그러면 8차와 60차 고조파 중에서 8차 고조파는 여기서 걸리고 60차 고조파는 이쪽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500UPR의 컷오프를 만났기 때문에 60UPR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60UPR의 성분을 가진 진원도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차 고조파 성분은 제거되고 60차 고조파 성분만 평가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통과를 하느냐 걸리느냐 라는 것은 개념을 돕기 위해서 걸린다, 통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진원도 필터 특성 곡선에 따라서 몇 프로가 통과되고 몇 프로가 걸리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원과 마찬가지로 이 표준 컷오프 주파수, 즉 표준 컷오프 UPR도 ISO 규격에서 표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UPR, 50UPR, 150UPR, 500UPR, 1500UPR, 그리고 대역 필터는 15에서 500UPR을 표준으로 설정해 놓고요. 우리가 실제 진원도 측정기에서 측정을 할 때는 이 중에서 이 표준 컷오프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컷오프를 선택했을 때 실제 투과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진원도 필터 특성 곡선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이것은 표준화된 곡선 그래프가 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원도 측정기의 필터는 가우시안 필터라는 수학적인 필터고요. 이것은 수학적인 방정식에 의해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분이 입력이 되면 이것이 계산이 돼서 이런 성분이 출력이 되는데, 이것은 선택된 UPR 값에서 하모닉의 진폭이 50% 감소한다,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100마이크로메타의 진폭이 입력이 되면 50마이크로메타의 진폭이 출력이 된다. 이것이 입력이 되면 이것이 출력이 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뒤에서 의미를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원도 필터의 특성 곡선입니다. 이쪽은 UPR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투과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컷오프 곡선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어떤 채가 있고 이것이 컷오프가 50UPR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진원도를 측정을 했더니 여기에 15UPR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가 포함되어 있고 50UPR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가 포함되어 있고 또 500UPR 성분이 10마이크로메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기준을 보면 컷오프가 50UPR이기 때문에 15UPR하고 50UPR은 여기 남고 500UPR은 밑으로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원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 플러스 10은 20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진원도 특성 곡선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것이 50UPR 컷오프 곡선입니다. 요 곡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15UPR 성분 여기가 10이고 이쪽 UPR 성분이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15면은 요 중앙이 됩니다. 요 중앙이 되면 여기가 15UPR이 되는 것이죠. 요 15UPR을 쭉 따라 올라가서 이 50UPR 필터 곡선하고 만나는 요 점을 찾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으로 쭉 이동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한 0.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UPR에서 1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95%가 통과가 되니까 이것은 9.5 마이크로메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UPR 성분 50UPR이면은 10, 20, 30, 40, 50 여기입니다. 50UPR 성분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 곡선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 옆으로 쭉 와보니까 얘는 0.5입니다. 그래서 50UPR을 가진 성분은 10마이크로메타에서 곱하기 50%를 하니까 이건 95%였고요. 이것은 5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계산할 때는 20마이크로메타가 나왔지만 실제로 진원도 특성 곡선을 통과하는 이 진원도는 14.5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대역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에서 500UPR의 컷오프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빨간 그래프로 그어진 이 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15고 여기가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150UPR의 성분이 10마이크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대로 통과를 하고 여기서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150 UPR이 여기에 남고, 그러면은 10 마이크로메타가 이 대역 필터를 통과한 진원도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 100이고 200이니까 150이면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성분을 위로 쭉 올려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요점에서 이것을 옆으로 쭉 이동을 시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0.95, 약 95%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10 마이크로메타 곱하기 95% 하면 이것은 9.5 마이크로메타가 실제로 이 대역 필터를 통과한 진원도가 되는 것이죠. 아까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기에서는 이 진원도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보다 어떤 수식을 통해서 이런 곡선이 그려졌다, 그리고 계산은 그 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필터를 어떻게 적용해서 필터링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수치로만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필터를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지금 이런 형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500 UPR을 필터를 적용한 거하고 15 UPR 필터를 적용한 것을 보면 값도 작아지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더 원만하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굴곡이 심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요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제거가 되고 평활화가 돼서 15 UPR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 파악하기 쉬운 그러한 성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 UPR을 선택하는 것보다 15 UPR을 선택하는 것이 모양을 보기가 편하다라고 해서 15 UPR이 더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제품의 특성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성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필터는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측정값에 필터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로만 보면 지금 이것은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그래프고요. 500, 150, 50, 15 UPR. UPR 수가 낮아질수록 그 성분은 커지고, 그래서 필터링한 결과는 UPR 수가 낮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그래프가 나오고 값도 작아지게 됩니다. 필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고차 고조파 성분이 큰 영향인 경우와 저차 고조파 성분이 큰 영향의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은 고차 고조파 성분이 큰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필터링을 하지 않았고요. 이때 진원도는 10 마이크로메타, 15 UPR을 적용했을 때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1.1 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를 보여주고요. 50 UPR을 적용했을 때는 1.7, 그리고 150일 경우에는 2.1, 500일 경우는 2.8, 그리고 1500 UPR을 설정했을 때는 7.1 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에서 500 UPR 대역 필터를 썼을 때 2.8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저차 고조파 성분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고차 고조파인 경우에는
필터에 따라서 값이 1.1에서 약 7마이크로 7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 저차 고주파 성분이 영향이 큰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터링을 하지 않았을 때 11.3마이크로메타였고요. 15UPR을 적용했더니 10마이크로메타, 50에서 10.6, 150에서 10.9, 500에서 11.1, 1500에서 11.2. 여기에서는 컷오프를 바꿔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5UPR 이하의 성분에서 진원도가 크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컷오프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15에서 50UPR 대역 필터를 썼더니 그 값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주파 성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고, 따라서 고주파의 영향을 제거하는 컷오프를 적용했을 때 큰 변화가 없고, 저주파를 제거하는 대역 필터를 썼을 때 이렇게 값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에서 500UPR의 대역 필터를 쓴 경우인데요. 이런 고주파 성분이 좀 더 포함이 돼서 3.3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컷오프, 즉 어떤 기준이 되는, 필터링의 기준이 되는 이 UPR 수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진원도 형상도 있고, 차이가 적게 나는 진원도 형상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UPR 수가 높아지면, 컷오프 UPR 수가 높아지면 진원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대신에 얼마만큼 크게 나타나는지, 얼마만큼 차이가 적은지, 이런 것들은 진원도 형상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대역 필터의 값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은 그 가공 공정의 특성이나 또는 공작기계, 공구, 이런 것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유용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진원도 측정기에 의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진원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검사의 개념보다 그 가공 공정과 또는 공작 기계 공구,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적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이런 어떤 연구 차원의 수준 높은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필터의 영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원도 측정기를 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 가공 공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측정이 끝나서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적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데이터를 그 얻어내는 과정에서 이 촉침의 팁, 이 지름이 기계적인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분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름이 큰 스타일러스로, 이런 지름이 큰 촉침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 이 형상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컷오프를 적용해서 재분석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아주 작은 촉침 팁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 하면
이렇게 이 촉침으로 측정한 데이터는 이 큰 촉침으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 굴곡이 작은 이러한 데이터가 얻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분석을 하는 거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분석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측정할 때 촉침 팁을 어떤 것으로 할 거냐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고, 그 촉침 팁의 지름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기계적인 필터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촉침 팁은 부품의 치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름 대비 팁 지름의 비율이 작을수록 필터링 효과가 커집니다. 즉, 이 효과는 골짜기보다 봉우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ISO에서는 어떤 제품의 지름과 적용해야 될 컷오프의 관계를 추천을 하고요. 즉, 지름이 작을수록 컷오프 UPR을 작게 쓰고 지름이 클수록 컷오프 UPR을 크게 쓰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팁 지름, 측정기의 팁 지름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품의 지름에 따라서 컷오프 UPR을 얼마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부품의 지름에 따라서 촉침의 팁의 반지름을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컷오프 UPR 값을 결정하고 싶으면 이런 공식을 사용하고요. 부품의 직경, 이것이 UPR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품의 지름에 따라서 필터 값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부품 지름이 4mm 이상인 경우에는 반지름을 0.5 또는 1mm를 권장하지만 부품 지름이 작으면 결국 팁의 직경도 더 줄여야 되고요. 정확한 촉침의 그 반경은 이것이 필터, 이 필터가 15UPR 이하냐 또는 15UPR 이상이냐에 따라서 촉침 팁을 고려를 해야 되고, ISO 규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규격, 산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적용을 하라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 회사에서 그 제품 특성 또는 가공 특성 또는 기능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라고 사내에서 검증된 그런 컷오프 UPR과 또 그렇게 검증된 촉침의 반지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규격에서 추천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UPR 값과 최소 측정점 수와의 관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적용을 하기보다는 참고로 이런 규격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것은 측정기 안에 또는 소프트웨어 안에 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의미하는 것은 15UPR에 컷오프를 적용하려면 최소한 105점 이상의 측정 점수를 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원과, 여기서 D라는 것은 기준원의 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촉침 반경입니다. 그래서 이 D와 R의 비율이 최소한 5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컷오프 UPR과 측정 포인트와 그 다음에 제품의 지름,
촉진막 반경 이런 것들의 비율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형상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기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어떤 매뉴얼 같은 데서 추천을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촉침을 수시로 바꿔서 끼워야 되는데 그때 이 촉침 지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컷오프와 그 다음에 제품의 지름과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추천하는 비율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터의 종류에 따른 투과율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에서 ECR 필터나 ECR PC 필터라는 것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것은 가우시안 필터하고는 좀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필터에서는 자기 자신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왔을 때, 즉 선택된 컷오프 UPR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왔을 때 50%를 데이터를 투과를 시켰는데, 이 ECR 필터에서는 75%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ECR 필터는 이전에 사용하던 전자 필터다. 이것은 두 개의 콘덴서와 두 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고요. 이 그래프의 곡선이 가우시안 필터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합니다. 더 완만하고 진폭을 감소시키는 폭이 25%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해서 측정한 측정값과 ECR 필터를 적용해서 측정한 측정값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원도 측정값을 비교할 때는 가우시안 필터를 썼느냐 ECR 필터를 썼느냐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필터의 종류가 같았을 때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ECR 필터를 썼을 때, 필터를 적용 안 했을 때, 500을 적용했을 때, 15를 적용했을 때, 이것은 아까 가우시안 필터를 썼을 때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 그래프의 일부 형상이 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UPR을 썼을 때 가우시안 필터하고 ECR 필터의 형상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500UPR에서는 가우시안 필터와 ECR 필터의 차이점을 크게 못 느낄 수가 있는데, 15UPR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값도 달라지고 그래프도 달라진다 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현재 각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가 어떤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필터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필터 적용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 또 이전에 사용하던 ECR 필터와 가우스 필터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수에서는 진원도 측정기 구조와 측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